안녕하십니까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연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명호컨, 잘 알다시피 이 명호컨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선 중기 때 그 오희도라는 분이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이곳에서 살던 곳이었답니다. 특히 이쪽 그 명호컨은 서세원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민간 정원으로서는 굉장히 사진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 명호컨의 특징이 이제 보통 연못하면 둥근 연못 같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곳 명호컨의 그 특징이라면은 연못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뒤쪽에도 하나가 있고 앞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물 계곡에 그 물이 흘러들어서 이제 이 연못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와 같다 해서 이제 옥자 명호컨이라는 그런 또 이름의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호컨의 대표적인 배롱나무 위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호컨의 그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이게 배롱나무죠. 그래서 그 배롱나무를 주제로 하고 부제로 이제 연못을 부제로 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진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는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림에서는 그 구도를 잡기 위해서 축소돼서 어느 그 일정 부분만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가볍게 먼저 해놨는데 그리는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배롱나무 그 꽃, 핑크빛 꽃을 먼저 그리기 전에 그 스케치북에 물기가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먼저 물기를 좀 초벌로 발라준 다음에 1차적으로 배롱나무 꽃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으로 이제 터치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게 낱개로 그려 이렇게 꽃잎을 따서 보면은 굉장히 탱고 춤을 추는 그런 치마처럼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그리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기 전에 낱개의 꽃 생김새를 한 번씩 봐두는 것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배롱나무 꽃 중에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초벌에 가깝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주로 그린 나무 이파리 색깔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핑크빛은 굉장히 여름꽃으로서는 강렬한 꽃에 속하죠. 그래서 처음에 초벌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부분의 덩어리로 먼저 채색을 한 다음에 이제 약간 배롱나무 꽃에 이제 낱개를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점터치로 몇 개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그리게 되면은 나무 줄기라든가 가지 같은 것도 초벌로 먼저 한번 칠해주시고, 뒷 배경은 이제 하늘하고 조금 원거리에 있는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것은 동시에 작업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현장에 나왔을 때도 항상 입체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햇빛이 좋은 날 작업을 한다든가 촬영하셨을 경우에 더욱더 입체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못의 물빛은 이제 주로 반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못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비춰진 그걸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연못에 낙화된 벼룩나무 꽃들이 굉장히 그 인상 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터치 몇 개만 넣어줘도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계절적으로 명호콘이 가장 그 배롱나무가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화려하게 피는 시기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구도가 어떤 게 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명호콘을 이번 그 소재로 잡게 됐습니다. 그 구도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그 하얀 캔버스라든가 종이 이런 것은 그 태양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감 자체도 안 좋고 그리는 작가 입장에서도 눈의 그 어떤 피로라든가 또 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제가 그 야외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명호콘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배롱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배롱나무는 색깔 자체, 꽃 색깔 자체가 굉장히 그 핑크 계열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배롱나무 자체도 주제로서 손색이 없겠지만은 그 배롱나무 주변에 연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못에 떨어진 배롱나무 어떤 꽃잎이라든가 거기에 반영되는 그 물속에 반영된 그 모습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림, 특히 수채화에서도 굉장히 그 다방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명호콘의 그 수채화의 어떤 작품성 구도로서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가가 의도한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겨나는데 습작으로 연습을 하신 분들은 뭐 좀 자신감이 없어서 좀 약한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그림은 다 완성작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을 할 때 하나씩 터득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단지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작업을 했을 때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겠지만은 이런 야외에 나와서 작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정확히 항상 봐주고 배롱나무에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배롱나무 꽃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부분에서 가장 이제 핑크 물감색으로는 이제 오페라 색이 이제 배롱나무 꽃에 가장 근접된 색인데
이것도 너무 원색에 또 색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초벌로 칠했을 때 그 명암 단계를 약하게 해주면서 꽃의 입체감을 주게 되면은 부드럽게 꽃의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좀 세분화해서 더 낱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첫째 덩어리로 보시고 중간 단계에서는 그 다음 덩어리 점점 압축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 그 가운데 연못에 있는 것은 이것은 주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연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는 그냥 터치로만 이미지만 보여준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콘의 이제 그 특히 그 연못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물번짐, 습식 기법이죠. 습식 기법을 이제 주로 많이 썼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세워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눕혀서 했을 때하고 세워서 했을 때에는 그 물의 조절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 기법은 습식 기법으로 하게 됐었는데 그 특히 이제 어떤 연못에 반영된 그런 부분들을 그릴 때는 그 평붓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소와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양하게 붓도 종류별로 구사하는 것이 습식 기법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기법이 주로 건식 기법이 아닌 습식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에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명호콘의 작업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배롱나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배롱나무와 그 잎사귀 색 두 가지 색밖에 어떻게 보면은 색 구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뭐 배롱나무 핑크 꽃 중에서도 한 4단계 이상의 명암 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남은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린 녹색 계열로 딱 단조롭게 끝나는데 뭐 어떤 그 작가에 따라서는 전혀 반대 뭐 회색 톤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터득하면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야외에 나와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실내에서 사진과 모니터 작업과 야외에서 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갇혀진 공간에서 그렸을 때와 야외에서 직접 그렸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되는 그런 색깔들이 태양 위에서 사실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지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빨리 캐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떤 태양의 그 각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시간대, 어느 가장 입체감이 좋은 시간대를 잘 골라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현장감이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야외 밖에서 작업을 해봤는데 앞으로 다양한 그런 구도와 어떤 명소 또 우리가 그 작업에서 소재로 될 만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